지난번에 그 바위 그리기 그 독필준에 연계해서 산을 그릴까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바위를 쭉 그리다가 다 그린 후에 이제 산을 그렸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독필준 바위를 그렸으면 그것을 연계해서 그리고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독필준으로 바위 그리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화환, 동기창의 화환에 보면 먼저 그리고자 하는 선을, 그 형상을, 윤곽선을 먼저 그려놓고, 큰 윤곽선을 먼저 그려놓고 자질구레한 것을 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탄으로, 흐린 목으로 해도 되는데, 목탄으로 이렇게 큰 윤곽선을, 산의 윤곽을 한번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목탄을 동양화해서 이렇게 가볍게 연습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산을 그린다라고 봤을 때 산에는 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모여서 산맥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는 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서 봉우리가 모여서 이러한 맥을 이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큰 윤곽선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보는데 여기 작은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봉우리가 모여서 맥을 이루는 산에는 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윤곽선을 그려놓고 지난번에 이어서 붓을 몽떡하게 하려니까 양 측면을 이용해서 납작하게 만드시고 먹을 좀 깊게 찍어서 넓게 비벼서 이 붓에 먹이 깊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준을 많은 준을 그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앞에 바위를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지는 않고 여러분이 이제 바위가 이 밑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제가 이걸 연계해서 그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릴 때는 아래보다는 위쪽을 먼저 그립니다. 왜 그러냐면 산을 볼 때는 위를 쳐다보는 거지 내려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 능선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은 부관법이라 하고 아래에서 올라다보는 것은 이제 고원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평지에서 볼 때는 올려다 봅니다. 그래서 위쪽에 시선이 위쪽에 가기 때문에 위를 강조해주고 아래쪽은 이제 시선이 또 의식이 아래쪽엔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쪽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화는 사의적이다. 생각이 앞선다. 생각과 뜻이 앞서기 때문에 고원법으로 봤으면 위쪽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지금 처음에 그려지는 먹은 붓에서 먹을 찍고 비벼주고 하는데 제일 먼저 그려주는 쪽이 제일 진한 먹이고 먹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강한 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위서부터 강하게 해주고 자, 이것을 이제 선을 그려주고 이쪽 부분은 어둡게 해주는데 이것은 이제 계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붓은 전후 좌우로 돌려가며 다 쓰시고 계곡과 능선, 능선 쪽은 양입니다. 밝아서 작게 또는 가늘게 하고 해서 하얀 화선지 부분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양의 밝은 느낌이 나오고, 계곡은 굵게 하고 많이 해서 어둡게, 중간 부분은 또 중간 정도의 준이라든가 중간 정도 많게 하시고, 능선에 가서는 약하게, 가늘게, 작게 해서 밝게 표현한다라는 거. 자, 지금은 이제 조금 흐린 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찍어야 됩니다. 여기서 흐린 먹을 물론 이런 데 가서 쓸 수 있습니다. 계곡을 더 어둡게 해주려면 이렇게 해주면은 더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 이 많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이 준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찍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먹을 찍고 처음 시작할 때는 먹이 많이 먹어 있고 또 물기도 많고 하니까 힘을 너무 주시지 말고 가볍게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힘을 주지 않고 해서 먹을 아껴서 쓰고, 먹이 어느 정도 빠져서 물기도 없고 할 때는 조금 천천히 하고 힘을 줘서 안에 붓이 먹고 있는 것을 다 쓸 수 있도록. 먹은 가급적이면 붓에 먹이 많은 것보다는 다 빼서 쓰고 다시 찍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먹이 안에 진한 먹이 있는데 자꾸 찍어갖고 진한 먹이 안에 계속 머금고 있어가지고 준을 그려도 계속 진한 먹만 나오고 흐린 먹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탁먹입니다. 먹이 탁해서 그림을 그려놔도 그림이 맑지 않고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을 찍은 것은 내가 원하는 먹색이라면 끝까지 빼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 독필준이 익혀졌다면, 흐린 먹,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흐린 먹이 지금 쓸 수 없습니다. 준으로는.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먹색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아랫부분은 이제 조금 흐려도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산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흐린 먹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익혀졌다면 이 흐린 먹 나올 때는 이 계곡 부분에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더 강조해, 먼저 바위 그릴 때처럼 어두운 부분에 가서 이렇게 준을 만들어줘서 좀 깊은 느낌을 준다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 많은 그 산을 표현을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물론 연습을 하시면서 익숙해졌다면 그것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진한 먹은 흐린 먹이 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진한 먹의 준은 뒤에 있는 이 흐린 먹의 준으로 해서 훼손되는 것이 없으니까, 마르면 그대로 다 나타나니까 이렇게 가피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면 다시 한번 물을 살짝 대가지고 빨려 들어오게 한 뒤에 먹을 찍어서, 자, 지금 이것이 강해야 되고 진해야 되는데
이제 흐린 목을 가지고 연결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 산허리까지는 산허리보다 조금 내려서까지는 이 진한 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산은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먹색에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전체적으로 강하고 먹색이 통일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랫부분이라든가 뒤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약하고 흐리게 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돼야지 갑자기 진했다거나 갑자기 흐리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곡과 능선 이런 표현을 음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아랫부분에 가서는 강한 것을 크게 하거나 강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쪽에다가 강하고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선은 뜻은 고원법으로 위를 향해서 보기 때문에 위를 강조해 주는 것이지 아래쪽에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선이 위로 가 있을 때 고원법은 위를 강조해 주고 아랫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조금 약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일획에 의한 도필준 만드시고 제가 빨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빨리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도록 숙달이 됐고 연습을 부단히 해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해도 도필준이 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축적이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획에 의한 정확하게 도필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빨리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일획에 의한 도필준 만드시는 거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제가 작게 해서 위를 강조해주고 아래 부분은 제가 약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가서 이제 나중에 목에는 오체가 있어야 된다. 5가지 이상 목색을 다 여기 위에 계곡과 능선을 다 감안해서 음양으로 표현하면서 덮어준다면 굉장히 그 산이 묵직하고 음양이 이 화선지와 산의 그림에 의해서 음양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안개가 꼈다거나 인해가 꼈다거나 산의 그 어떤 기운이 감도는 그러한 느낌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 흐린 목이 가피되고 하면 음양이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산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산에는 맥이 있어야 된다. 능선과 계곡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도필준을 정확하게 그리는 거, 이것이 목표지 그 외에 뭐 인해를 그린다거나 구름을 그린다거나 이것은 앞으로의 남은 과제입니다. 그것의 멋에 의해서 미리 그걸 하시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연습이 되면
먹색을 가지고 여러분이 유희하듯 정말 빠져서 산을 만들고 먹의 그 오체를 표현하시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독필진에 의한 그 산이 생동감이 있고, 또 먹에 의해서, 맑은 먹에 의해서 산의 기운이 표현이 됩니다. 뭐 인해가 깔린 거라든가 안개가 깔린 거라든가 구름을, 뭉실뭉실한 구름을 그린다라는 것은 이 먹색에 의하고 독필진에 의해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독필진을 정확하게 그리고 먹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데 멋을 표현한다거나 멋있게 하는 거에 빠져서 기본을 소홀히 하신다면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먹을 한번 더 찍고 이 부분에 가서 위쪽은 이제 그 고원법, 위를 쳐다보는 거니까 정신은 위쪽에 가 있다라 그래서 위쪽은 강하게, 자, 계곡, 능선, 선을 그릴 때는, 능선에 선을 그릴 때는 밝게 가늘게 해서 칼날을 세운 것 같은, 붓에 날을 세운 것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날카로운 선을, 가는 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붓을 힘을 줘서 준을 만들다 보면 붓은 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써서 붓이 등인데도 등으로 쓰다듬듯이 그렇게 하면은 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집어서 붓의 그 끝을 날카롭게 세워서 붓의 그 도끼 또는 이제 뭐 어떤 칼 뭐 그런 느낌의 날을 세워서 날로 그려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등으로 쓰다듬듯이 하면 비백이 많이 나오고 뜻도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리고자 하는 그 정신이, 그리고자 하는 뜻이 붓 끝에 전달이 되는 것이지 붓 등으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생각을 붓 끝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붓은 세워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둡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강하게 하는데 바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연계가 되는 그런 것을 좀 표현하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토산, 흙이 있는 산일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바위가 있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 닿을 때의 이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또 나무는 이제 양이 되고 이 산자락이 내려와서 음과 양이 만나서 연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은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직접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나무와 바위와 산과 이런 것이 서로 어우러질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바위와 직접 연결이 되고 닿는 부분, 이 부분이 강하게 되고, 요것은 이제 조금 산을 제가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자, 이 약한 부분에 가서는 붓의 힘을 빼시고, 가늘게 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뒤쪽에는 물을 좀 더 타서, 붓에 머금고 있는 먹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리겠습니다. 진한 거를 찍어도 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있는 먹을 가지고 흐린 먹을 쓰는데 구태여 진한 먹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선을 그려주고, 능선을 칼날을 세운 듯이 이렇게 그려주고, 위주는 강하게. 이 주는, 당나라의 그 왕류라는 분이, 그때부터 이 준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준에 만들어진 이제 그 시초가 됩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뭐 그림을 다 좋은 그림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준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왕류라는 분이 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또 훌륭한 작가나 훌륭한 작품에는 항상 자기만의 그 독특한 아주 좋은 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곽희준법이라든가 뭐 이사원이가 썼다든가 뭐 하여튼 다양한 그 분들의 그 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한 작가나 좋은 작품에는 그들만의 그 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 이 독필준이, 그 남도의 그 호백년 선생님이 독필준을 잘 쓰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독필준이다라기보다는 그 의제 호백년 선생님은 그 뭉뚝뭉뚝한 그런 준법을 많이 구사하셨고, 그 나름대로의 그 남도 지방의 그 야트막한 산이라든가 이런 준법으로 해서 독필준으로 해서 아주 표현을 잘 하셨고, 그분은 이제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동양 철학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고, 그 제자분이 이제 옥산 김옥진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이 독필준을, 제가 알기로는 잘 쓰셨습니다. 나름대로 이 준법을, 다 배우신 후에 자기 나름대로에 맞는 준법을, 가지고, 독창적인, 자기 세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준법을 그릴 때마다, 이 준법은 현존하는 우리 작가분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준법을 잘 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은 이제 그분들의 작품을 검색을 해서 작품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양화에서,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꼭 만 권의 책을 본다는 것보다는 많은 그림을 보는 것도 만 권의 책을 보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림을 배우시면서 많은 그림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림을
붓이 켜지고 또 먹을 알고 화선지도 알게 되면 이 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유희하듯 아주 즐기면서 이 산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경지에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태라도 먹을 빼서 준을 그릴 수 있다면 먹을 찍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준을 만들어줍니다.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도 흐린 먹이 나오면 이 부분에 가서 다 하다 보면 하나의 운해라든가 그런 것을 표현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리면서 먹을 가급적이면 자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먹을 다 빼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술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능력의 축적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도필준이다. 붓이 몽당 부실 때 또 요거는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산에는 맥이 있어야 된다. 봉우리가 모여서 산맥을 이루는 겁니다. 봉우리가 모여서 산맥이 된다. 바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도필준, 붓이 뭉툭뭉툭할 때 만드는 준법, 붓을 다양하게 써서 크게도 가늘게도 작게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반드시 1획에 의한 도필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